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되느냐 아니면 재정 안정을 중시해야 되느냐. 네,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국회 연금특위나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도 지금 매우 소강 상태입니다. 서로 이것이 부딪혀가지고요. 서로 지금 아주 쉬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정말 우리 연금개혁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기초연금을 포함한 연금개혁의 해법은 과연 없는 것인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네, 기초연금을 포함한 연금개혁 해법은 과연 없단 말인가? 네, 지금 그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나 민간자문위원회가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더 이상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요. 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높여야 된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그러나 보험료율을 높이지만 소득 대체율은 그냥 현행 40%로 가자는 얘기가 부딪히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과연 소득 대체율이냐, 재정 안정이냐, 이 연금개혁 해법은 없는 걸까요?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국민연금공단에 쌓인 돈이 이 떨어지는 시점부터는요, 해당 시기에 일하는 세대가 낸 이 보험료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데, 이 한국의 고령화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제 1, 2년 후면은요, 우리나라도 이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이제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이제 내일 모레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요. 기금 고갈 이후에는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 수가 너무나도 적고요. 더군다나 보험료를 타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더 길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우울한 통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연금개혁의 해법이 매우 어렵다는 건데요. 현재 국민연금은 일하는 40년 동안 월 소득의 9%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월 소득의 9%를 내면 은퇴한 뒤에는 일할 때 벌던 소득의 40%를 연금급여로 받는 구조로 돼 있죠. 네, 그래서 보험료율 9%에 소득 대체율 40%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금고갈 5년 뒤인 2060년 시점에서는요, 지금의 소득 대체율 40%를 적용받으려면 현행 9% 내는 보험료가 월 소득의 29.8%를 보험료로 낸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 오른쪽 그래프에 보면은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오른쪽 그래프에 보면은요, 네, 지금 푸른색으로 보이죠? 가입자 수입니다. 네, 가입자 수는 202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2093년까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두 색깔로 표시된 이 보험료를 지금 타야 되는 이 보험료율은요, 2023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수급자 수가 당연히 그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료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연금개혁은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 세대가 더 내고 덜 받아 기금 고갈을 미루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 세대 대다수에게는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지금의 연금 제도가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하면은 욕을 먹을 게 뻔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 출범에 바로 이 국회 여야의원 13명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요. 또 이 산하에 연금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특위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성돼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매우 소강 상태죠. 더 이상 진전되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1월 말까지 보고한다고 한 것이 2월 말도 지나서 아직까지 얘기가 없는 거. 네, 단일한 합의가 어려워서 좀 정리하는 수준에서 아마 국회로 제출한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GDP 대비 공적연금 급여 지출은 우리나라가 지금 최하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요, OECD 평균의 이 GDP 대비 공적연금 급여 지출 비중 추이를 보면요, 네, OECD 평균이 9%, 2030년엔 9.7, 2040년에 10.2% 이렇게 가는 것이요. 현행 우리나라는요, 1.7% 지금 지출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2030년 가면은 2.7, 2040년에 4.4%를 바라보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우리의 관심사죠. 기초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기초연금은 OECD에서 따로 산출을 빼놓고서 했는데요. 자문위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어느 정도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는 이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인상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문제는 소득 대체율인데 이 민간 자문위원회가 참여하는 전문가 중에서 일부는 올해는 42.5%고요. 매년 0.5%포인트씩 낮춰가지고 2028년에 40%가 되는 것을 벌써 법으로 지금 개정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 40%를 소득 대체율 45%나 50%로 올리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소득 대체율을 올린다는 전제하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자.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요.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기금고갈 25년 뒤인 2080년에는 미래 세대가 낼 보험료가 상당히 오르겠죠. 네, 소득 대체율을 이렇게 유지를 한다면은 35%에 약 43% 수준으로 보험료율이 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해외 사례를 보면은 여기에 해법이 있었습니다. 독일 등 해외 정부처럼 연금 급여 지급에 국가 재정이 일부 투입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세요. GDP 대비 공적연금 급여 지출 비중이 우리나라가 1.7% 매우 낮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 국가의 세금이나 국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오직 이 미래 세대 또 기존 세대 여기에만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국내 생산, 이 총생산 GDP 대비 부담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요, 이 GDP 대비 공적연금 급여 지출 비중이 우리나라는 너무 낮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재정을 충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가? 네, 그걸 봤어요. 근데 이 소득 대체율 인상이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적에 어려운 빈곤한 층을 대신해서 우리가 소득 대체율을 올려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요.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월 평균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이 부자인 사람이 오히려 같은 대체율을 높이면요, 타가는 금액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오른쪽 이 표에 도표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국민연금은 이 소득 대체율을 인상을 하면은 과연 누가 유리할까? 네, 이걸 한번 봤는데요.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네, 10% 높일 경우에는요, 국민연금 10년에서 20년 가입한 사람, 그래서 월 100만에서 200만원 소득자는요, 약 한 5만원에서 12만원 정도가 증가해요. 그러나 35년 가입한 약 429만원의 소득자는 30만 5천원을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납입한 사람, 금액이 많을수록 당연히 대체율 10%가 올라가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소득 대체율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빈곤층을 위해서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그동안 국민연금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훨씬 더 유리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기초연금을 포함한 이 연금개혁은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까? 지금 현재 얘기 나오는 것 중에 다층연금 체계가 나오고 있죠. 네,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연금 체계. 또 국민연금을 강화해야 된다. 아까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안정적인 직장에 오래 다닐 수 있던 계층, 네, 이게 중간층 이상이겠죠. 이런 중간층 이상은요, 안정된 직장, 네, 퇴직금을 그동안 받았던 거,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사업주들은 8.34%를 퇴직금으로 적립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퇴직금을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었는데, 네, 이 퇴직연금을 강제해서라도 일부를 연금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거. 네, 이것이 굉장히 좋은 다층 연금 체계의 한 축이다.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저소득층 노인의 안전망으로는요, 국민연금이 워낙 부족하니까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최우선으로 뽑히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아니라 현재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30만 원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30만 원이 국민연금에 포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안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은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네, 하위층은 이 기초연금을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층 연금 체계를 만들어서 이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연금 체계를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연금 개혁은 정치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금 개혁은요, 한정된 자원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에 어디에 더 지급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거든요. 국민연금 내에서도 또 누구에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은 여러분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걸 정치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해관계가 많고요. 또 여기에 민감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과연 현재 세대 가입자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동력, 또 미래 세대의 이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동력, 과연 이것들은 과연 없단 말인가. 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의 이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은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 기초연금 등 세금 기반 이 노후소득 보장을 포괄한다면은 현행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제가 이때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대체율이 높아진다면 기초연금은 제자리 걸음이 될 거고요. 소득 대체율을 유지한다면 기초연금으로 보완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민간자문위가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들이죠. 네, 아직은 이 국회연금 특위나 민간자문위원회가 지금 부딪히는 부분이 많고 너무나 힘들고 하니까 지금 소강 상태예요. 더 이상 대화를 논의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고 더 많이 받고 현행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네, 그동안 자문위원회에서는 네, 이 12%대 15%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대개 보험료율은 15%로 높여야 된다. 순차적으로 대신 인상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대안이 퇴직연금을 가지고 일부 한 4% 정도로 연금을 납입한다면 네, 8%에서 11%까지만 올려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요. 이 퇴직연금으로 대안을 넣지 않으면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만 올라가면요. 네, 기업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더 어려워질 테고요. 기업은 고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 이런 것들이 악순환되기 때문에 네, 퇴직연금의 일부 수준연금, 네, 일부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또 더 늦게 받고 지급 연령을 67세로 가져가고 네, 국민연금 납부 연령은 64세까지 하자. 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네, 그런데 국민연금도 지금 60세까지 돼 있는데요. 이것도 더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더 많이 받고 이게 이제 소득 대체율이죠. 안정을 주장하는 데서는 40% 지금 유지를 하자는 얘기고요. 아니다. 소득 대체율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50%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이 연금개혁 민간자문위도 논의하다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자,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걸 정치적으로 풀으셔야 됩니다. 네, 정치적으로 풀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이 연금 때문에 조금 더 진행하다가는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소득 대체율이냐 재정 안정이냐 이것이 문제다. 네, 이런 제가 제목을 좀 달았는데요. 소득 대체율을 높일 거냐 아니면 재정 안정 쪽으로 가져야 될 거냐. 그래서요, 기초연금을 포함한 이 연금개혁 해법 정치적으로 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해관계가 너무나 민감해가지고요.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거나 높이거나, 네, 여기에도 아주 민감하죠. 또 재정 안정 아주 사람들이 크리티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기초연금이 대상이 되죠. 지금 100% 지급하되 네, 차등론을 이야기가 나고 있고, 이걸 거꾸로 40% 유지하자는 데도 있었고, 그건 문제죠. 여러분, 받던 것을 뺏는다는 것은요, 국가의 문제가 있을 게 아니라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100% 유지하면서 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유지 내지는 일부 조금 조정하는 거. 여기에 퇴직연금이 해법으로 네, 일부를 조정해서 네, 나중에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